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오는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술과 자본, 자재, 노동력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의 혹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최근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RFA가 7월 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 투입 군부대에 대한 일제 인원 점검을 실시한 결과 7천여 명의 병력 중에 60명이 탈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건설에는 근위 영웅 여단과 제8건설국 병력이 동원됐는데요. 지난 5월까지는 대대별 탈영자 숫자가 1명 안팎이었지만 공사 속도가 빨라진 6월에는 하룻밤 사이에 60명이 탈영하면서 당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의 목숨을 건 탈영이 급증한 것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건설 속도를 높이라는 당국의 재촉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은 하루 2~3시간만 자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지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 병원이 최고 존엄의 특별 지시로 지어지는 만큼 성과를 초과 달성해서 윗선의 눈에 띄기 위해서 군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 노동자들의 이 같은 혹사는 둘째치더라도 콘크리트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붓는 속도전 건설 방식으로 병원 자체가 부실공사의 결정판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병원 짓는데 웬 깃발은 또 이렇게 많은지 이 깃발 꽂고 깃발 철거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공병부대들이 투입돼서 한 7,000명 정도의 공병부대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무임금, 유노동 무임금 수준의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무임금에 밥도 안 주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2~3시간밖에 안 자고 아까 사진 보셨듯이 야간 작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월까지는 대대별로 한 명씩 이렇게 탈영병 했는데 6월 들어서 하루 조사를 했더니 60명이 탈영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루에 60명 탈영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한 달 다 지났는데 도대체 얼마나 탈영을 했을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이거 다 지어라고 또 오픈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고 존엄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이거를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특히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리만건 전 조직지도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리만건 같은 경우는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 최고의 권력 핵심, 즉 이 조직 인사권 그리고 이 사법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조직지도부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김여정한테 밀려났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능력을 새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만건이가 자체적으로 지금 물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공채 발행이고, 공채 발행을 하면서 그 공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건설 자재업자들의 완전히 피를 빨아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자재를 사실은 뭐 국가 입장에서는 공짜로 지금 되고 있죠. 얼마나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거의 뭐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하루 2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죽으나 그냥 도망가나, 어떻게 잡혀 죽는 거,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잡히면 총살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탈영병이 생기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너무나 큰 덩치의 이런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또 붙고 하면은 이게 정말 부실공사 아닙니까? 우리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 불과 반년 만에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 내장 공사까지 다 하고 집기까지 다 집어넣고 오픈을 하라. 정말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사랑을 내세우며 인민을 혹사시켜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완공되더라도 여기에서 쓸 약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각 병원에 의약품은 알아서 조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보건성이 지난 5월 말 각 도와 시군 병원에 약품을 자체 제조해서 조달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 의료시설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데일리 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보건성은 5월 지시 공문을 통해서 각 병원 의약품을 자체 제작해 사용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병원과 의료기관들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조나 생산 설비가 아예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데일리 NK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만년제약공장, 토성제약공장 등 제약공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술이 떨어지고 의약품 원재료를 조달하지 못해 심각한 의약품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요. 외부 수입으로 조달하던 의약품조차 최근 국경 폐쇄로 인해 조달이 끊기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밥을 만들었다고 선전해 왔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오랫동안 이런 망상 속에 살더니 이제 꿈과 현실의 구분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제약을 하라. 이거 뭐 도대체 보건성이라고 하는 데가 보건의 기초상식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보건에 아무 기초상식이 없는 저도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약제를 생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경 통제를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로 지금 거의 뭐 6개월 동안 국경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해서 들어오던 또는 뭐 공식적으로 들어오던 이런 약들이 다 끊겨버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또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뭐 북한의 의약 소요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약이 없죠. 참 뭐 오죽 답답했으면 알아서 약 조달해라 라고 했겠습니까마는 알아서 약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개방을 해야죠. 자신 살기 위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최고 권력자 몇 퍼센트 이들만 호의호식을 하느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질병과 기아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자들 또 이자들을 옹호하는 주변인들 아시죠 누군지 정말 참 답이 없습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기 진짜 바꿔야 되고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엄격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태평양 억지구상, 즉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모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 조항과 더불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집행 요구도 반영됐습니다. 미 의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영내 국가들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의 재배치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는 주한미군 등 영내 미 공군력 현대화를 위한 F-35A 전투기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국방수권법에 명시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백악관에 송부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요. 새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극동지역의 미 군사력이 얼마나 강화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군사위원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가결됐으니까 본회의에서는 뭐 양당이 지금 합의한 거니까 당연히 가결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에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가 이제 인정하지 못하면 그 관련된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방수권법이죠. 그래서 뭐 우리 주한미군의 감축은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리고 참 그 미국 의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 중국을 비롯한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이 크니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 그리고 신규 장비 배치, 이런 것들에 뭐 이 국방부에서 각 군에서 자신들이 이런 예산을 쓰겠다라고 제출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60억 달러를 더 줄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서 훈련 비용 얼마, 장비 배치 비용 얼마, 그렇게 해서 60억 달러 더 줄 테니까 그거 빨리 해 라고 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한다. 정말 대단하고, 또 공군참모총장에게 따로 또 요구를 합니다. 지금 F-35 전투기 만들고 있는데 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이 지역에 F-35 전투기가 빨리 배치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태평양 지역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 7공군과 5공군에 F-35를 어떤 스케줄로 배치를 할 것인지 올해 말까지 보고해 라고 미 의회에서 공군에게 또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또 법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가지고 무슨 지역에 무슨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데 이취임식 다니면서, 또는 무슨 뭐 개모임 다니면서 제가 왔으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지역만 다니면서 어디 뭐 개모임 하는데 아침에 사납게 출발하는 관광버스 앞에 가가지고 인사 꾸벅꾸벅하고 그러면 이야 우리 저 국회의원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바꿔야 돼요. 정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F-35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라고 스케줄 공개해 라고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분명히 올 말까지 공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미국이 지금 이 록히드 마틴에서 F-35를 생산하고 있는 스케줄, 미 공군이 지금 인수받는 스케줄,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언제쯤 또 어떤 수량으로 우리 주한미군 또 주일미군 이 지역에, 동북아 지역에 F-35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